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22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광양의 수산물 유통센터가 준공된 지 5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운영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인데 적어도 연말까지는 개장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항 인근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수산물 종합 유통센터입니다. 국비 56억 원을 포함해 222억 원을 들여 올해 5월 준공했지만 건물 내부가 텅 빈 채 5달이 지난 지금까지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 시설인 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준공되기 전 3차례에 걸쳐 모집 공고를 냈지만 신청서를 제출한 곳이 한 곳도 없었고 최근 4차 공고 이후 참여 의사를 밝혔던 법인 한 곳도 심사를 불과 사흘 앞두고 신청을 철회해 결국 사업자를 확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법인에서 사무실도 몇 번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했었는데 내부에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광양시가 접촉했던 9곳의 법인들은 30억 원에 달하는 초기 투자 비용 등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운영 사업자 선정이 연이어 무산되면서 수산물 유통센터 개장은 결국 해를 넘기게 됐고 건물 2층부터 4층에 들어설 식당과 카페 운영자 모집 절차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연내 도매시장 운영자 유치를 목표로 수협중앙회와 부산, 대구 등을 방문해 설명회를 진행하고 13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들여 사업자를 유인할 수 있는 냉장 창고를 내년 상반기 안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중후기에서 역량 있고 좀 견실한 업체를 찾고 싶다. 좀 더디 가더라도 그런 업체를 지금 저희가 선정하려고는. 개장이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세금 낭비란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광양시의 역점 사업이자 어렵게 정부 심사까지 통과에 건립된 수산물 유통센터가 애물단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오리와 기러기 등의 국내 서식 규모가 커진 것으로 드러나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 결과 국내 주요 철새 도래지의 겨울 철새 개체 수는 지난해보다 10만 마리, 19%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남 서부 해안 지역 등에 집중 분포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는 600개의 가금 농장을 일제 점검하고 시군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방역 체계 강화를 당부했습니다.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가 오늘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6번째를 맞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는 세계 140여 개국의 한인 경제인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오늘부터 나흘 동안 글로벌 마케터 워크숍과 전남 지역 투자 환경 설명회 등이 열립니다. 오늘 본격적인 개막에 앞서 세계 한인 무역협회는 어제 임원회의와 상임 집행위원회의를 갖고 한인 경제인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는 66만 제곱미터가 넘는 땅이 10년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시행사인 부영이 대단지 아파트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이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넓은 땅에 수풀이 무성합니다. 굴착기 한 대만 흙을 퍼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도시개발 사업이 시작된 광양 목성지구 일대입니다. 5년 뒤 LH에서 부영으로 사업권이 넘어간 뒤 아파트 6,600가구를 짓기로 했지만 개발 계획이 여러 번 바뀌면서 좀체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파트 2개 단지는 공사를 마쳤지만 방음벽 설치 등을 이유로 준공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견본주택은 설치만 해두고 불이 꺼진 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길게 둘러친 임시 가설물 위로 수년째 흙먼지만 날리고 있는 겁니다. 뭔가 시작했으면 그냥 시원하게 집을 짓든가 아니면 공원을 만들든가 뭘 해야지 그냥 보기 싫잖아요. 전라남도가 승인한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인데 66만 제곱미터 부지의 현재 진행률은 3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광양읍 주민들은 논과 밭이었던 땅을 값싸게 수용한 뒤 나중에 매각해 시세 차익만 거두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읍 발전협의회와 이정단 등 주민단체는 전라남도의 사업 현장 불허를 요구하고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등을 따져보겠다고 나섰습니다. 2009년 전에는 다 논의였습니다. 그 간양군민들의 삶의 터전이었고요. 그런데 아무 개발 행위도 안 오고 있다 보니까 이 삭막하고 차라리 땅을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부영 관계자는 사업 기간을 오는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절차를 밟겠다며 조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지 매각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부영은 광양 목성지구 외에도 여수 문수동에도 재건축 예정 부지를 20년 가까이 장기간 방치하고 있어 당초 계획된 개발을 통한 더욱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남해안 일원의 산재한 섬들을 육지와 연결하는 백리섬섬길이 오는 2027년 전 구간 개통됩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계획된 금오도 해상 교량까지 모두 완공 개통되면 백리섬섬길은 매력적인 남해안의 관광 자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는 각각 섬들의 특색을 살린 콘텐츠 개발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읍에서 공군 영남면까지 10개의 섬을 40km 구간의 11개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는 백리섬섬길. 이 백리섬섬길의 미개통 구간인 백야도에서 화태까지 12.96km 구간 4개 해상 교량이 오는 2027년이면 완공 개통됩니다. 현재 미개통 4개 구간은 토지 보상과 병행해 본격적인 공사도 시작됐습니다. 현재 공정률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확정된 여수시 남면 월호도에서 금오도로 연결되는 3.46km 구간의 해상 교량 건설 사업도 오는 2025년이면 착공 가능할 전망입니다. 2천억을 들여서 2032년까지 준공 예정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지방비로 도비가 50%, 시비가 50%를 부담해서 2032년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리섬섬길의 국내 제1호 관광도로 지정을 위한 움직임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데 이르면 연내 관련법 제정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역사회에 부여된 과제는 해상 교량으로 연결되는 섬들을 각각의 특색 있는 맛과 멋을 살린 관광 콘텐츠로 개발해 나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국내 관광을 떠나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도약을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은 교량으로 연결되는 섬부터 특성에 맞는 개발 방안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 경제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리섬섬길이 여수 세계섬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돕고 미래 남해안권의 새로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핵심 연결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카카오톡 민원 접수 창구 일사천리 순천이 개설 한 달여 만에 147건의 민원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불법 광고물이나 주정차 위반 등의 민원을 제기하면 처리 계획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일사천리 순천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앞으로 일사천리 순천의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위반 등의 신고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정명환 투수 코치를 선임하는 등 내년 시즌에 대비한 본격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기아는 정명환 2군 퓨처스 감독을 1군 투수 코치로 이범호, 최희섭 2명이 맡았던 타격 코치를 이범호 코치 단독 체제로 개편했습니다. 1군 투수와 타자를 지도했던 서재흥, 최희섭 코치는 잔류군으로 이동했고 2군은 손승락 감독이 지휘합니다. 기아는 팀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속적인 강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코치진을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작되면서 생활안전과 교통 등 지역민을 위한 치안 활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는 경찰과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인데요. 지자체들의 관련 조례 제정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지역 치안에 큰 역할을 한 이들에게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장 명의의 표창장이 수여됩니다. 섬 지역 CCTV 설치와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힘쓴 경찰관과 시민들이 주인공입니다.
저희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노인과 섬에 대한 제한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교통 사망사고 줄이기 등의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공이 크신 분들께 지난해 5월 출범한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홀로 사는 노인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 어르신을 발굴하거나 노인과 마을 주민 교통 보호 구간을 확대하는 등 치안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법적 근거 마련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근 도내 21개 경찰서에서 열린 자치경찰과 시군 공무원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참가자들은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 제정을 꼽았습니다. 재정적인 지원, 또 재정 이외의 다른 협업, 기관 간의 협업이 훨씬 실무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치안 만족도 수준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가 제정된 지자체는 목포시와 강진군, 완도군 3곳뿐입니다. 교통 분야라든지 노인 문제, 여성 분야 등에 대해서 경찰서 따로 시청 따로 해왔는데요. 협의해서 조사 나간다든지 해서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치경찰 사무 지원조례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지역 치안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안에 나머지 19개 시군에서도 지원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